저 뒤쪽에 공부를 좀 미리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이 좀 익숙합니다. 어떤 식으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뜻은 이 식을 주어져 있는 관계식이 인수로 갖는다 뜻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저기 있는 관계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이걸로 나누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로 나누게 되면 몫이 곱해지고 나머지가 남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그 나머지 남지 않으니까 안 써도 될 것이고, 이게 이쪽에 3차식이고 얘는 1차식이니까 여기 2차식이니까 여기는 아마 몫이 1차식이 필요할 거고 3차의 개수가 1이니까 x만 있으면 되겠죠. 됐나요? 근데 상수가 얼마인지 몰라도 괜찮아. 여기 있잖아. 상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 뒤에 뭐가 붙어야 마지막 상수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가 나오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마지막 분배해서, 네,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않을 겁니까? 그럼 남은 건 이제 뭐만 하시면 되죠? 분배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직접 나눗셈 하시는 방식이에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를 이걸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로 나누었다고 했으니까 직접 나눗셈. 그럼 여기 뭐 써야 되냐면 아무래도 x를 써야 되겠죠? 분배하죠?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위에 자리를 뺍니다. 빼면 이제 부호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a 플러스 1 x제곱 여기도 마이너스를 빼내게 되면 a 플러스 1x 그 다음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예요. 자, 2차를 다시 2차로 또 나눌 수 있죠? 그럼 여기는 개수가 뭐가 붙어야 되냐면 요게 붙어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는 2차항 개수랑 똑같아지니까 a 플러스 1이 붙을 때고 이제 분배합니다. 그럼 a 플러스 1 x제곱이 붙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x까지 붙죠? 여기 이렇게 붙어서 개수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 상수항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얘랑 지워지고 얘랑도 지워져요. 이렇게 빼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죠. 자, 남은 거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가 결론은 나머지죠. 이 식을 이 3차로 나누게 되면 몫은 얘가 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2차보다 낮은 차수인 x나 그 다음에 x가 없는 상수항이 남아져 있는데 이거는 x나 x가 없는 상수항이니까 이게 나머지가 될 거예요.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여기 나머지 a 값은 0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fx를 다항식 gx로 나눈 나머지를 rx로 하고 이 식을 g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랍니다. 일단 식을 여기가 1번식이에요. 1번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fx를 1번식 fx를 gx로 나누면 몫은 잘 모르겠죠? 그럼 qx로 합시다. 나머지는 rx 이렇게 남아요. 자, 근데 두 번째, 요게 두 번째입니다. fx 더하기 gx 더하기 rx 얘를 gx로 나누었을 때에 몫이 있겠죠? 몫을 그냥 q 프라임 x로 하고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뒤에 뭐가 붙을 거라는 얘기죠. 자, 이 나머지를 정리해 주세요라는 건데 일단은 식을 위에 fx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fx를 여기다가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좀 fx가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집어넣어야죠. 집어넣어서 일단 집어넣어 볼까요? 이 자리에. 그럼 gx 곱하기 qx 더하기 rx 플러스 gx 플러스 rx 이렇게 돼요. 이게 gx 곱하기 목 q'x 더하기 나머지 이 나머지를 그냥 라지 r이라고 합시다. 라지 rx라고 할게요. 이거를 여러 번 네모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할게요. 우리는 라지 rx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좌우가 결론은 항등식이죠. 근데 여기 우변은 이게 꼴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gx랑
어떤 거의 곱과 그 다음에 gx를 묶이지 않는 나머지가 붙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gx를 묶을 수 있는 거 묶어야 되는데 여기 gx가 보이네요. 여기도 gx가 보이죠? 네. 그럼 gx를 묶습니다. 묶으면 요 안에는 qx가 들어가고 플러스 1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 뒤에 얘랑 더하면 플러스 2rx가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우변과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좌우변이 서로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gx, 여기는 gx. 그렇죠? 그럼 뒤에 곱해져 있는 얘가 몫이다. 근데 지금 우리는 몫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를 구하는 거긴 하지만 구분을 합시다. 얘가 몫이에요. 그럼 뒤에 붙는 것, gx를 묶이지 않는 남는 나머지가 얘가 되겠죠. 이게 rx, 내가 구하는 나머지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gx의 차수보다 gx의 차수가 요 1번식에서 rx의 차수보다는 크죠? 이렇게. 근데 rx의 차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 예를 들어 gx가 3차면 rx는 2차 이하의 식에 나타날 텐데, 그러니까 차수가 gx보다 rx가 작은데 그 rx를 2배 한다더라도 값이 2배로 커질 뿐이지 차수가 늘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네, 여기 있는 이 gx가 나누었던 gx가 2rx보다는 차수가 크기 때문에 이걸 나머지로 그냥 봐도 크게 문제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는 나머지는 2rx가 된다. 이렇게 처리됩니다. fx를 x-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여기까지 식을 세웁시다. 이게 1번이죠. 그럼 1번식 아마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지 않았을까요? fx를 x-1로 나누면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는 r 이렇게 써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2번식이죠. 얘입니다. 이렇게 하래요. 그럼 2번식은 fx에다가 x를 곱한 다음에 5를 더한 식이죠. 걔를 x-로 나누었을 때 곱해져 있는 이만큼이 몫일 겁니다. 그리고 뒤에 x-로 묶이지, x에 대한 1차식으로 묶이지 않는 나머지 상수값, 그 상수값이 나머지가 되겠죠. 이걸 찾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도록. 근데 fx가 위에 있으니까 위에다가 다시 뭐 하냐면 양변에 이렇게 x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얘도 이렇게 x를 곱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5를 더하겠죠? 여기 뒤에 5까지 붙었으니까 여기도 5를 더합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해보면 xfx 더하기 5라는 식은 x-1 곱하기 qx 여기에 x가 한 번 더 곱해지죠. 이게 x가 이렇게 분배되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 x가 하나 더 붙어요. 그 플러스 r에다 x 붙죠. rx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5 이렇게 붙어요. 자, 이 식을 최대한 x-를 묶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도 그렇겠네요. 여기 있는 이 식에 잘 보시면 원래 여기가 qx 자리였죠. 여기는 r이었고, 근데 여기서 x를 지금 이렇게 x를 쭉 곱하다 보니까 x가 분배되면서 이렇게 붙었어요. 됐니? 근데 이 식을 최대한 우리는 이런 모양 x-1로 묶는 모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잘 보자. x-를 묶는 모양이어야 돼요. 여기 x다. rx라고 가로를 쳤네요. r에 x가 곱해지니까 x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x-를 묶어야 돼요. x-1로. 그럼 여기는 뭐가 남죠? x가 남고 여기는 qx가 남아요. 근데 잘 봐. 이게 x에 대한 1차식이잖아요? 이것도 x에 대한 1차식이에요. 물론 뒤에는 상수가 틀리긴 하지만 x에 대한 1차식이라 이 rx도 x-1로 나누어서 바깥으로 빼내서 묶었다는 얘기는 rx를 x-로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확 공통인수가 없기 때문에 확 와닿지는 않죠. 이럴 때는 옆에다 살짝 이렇게 직접 나눗셈 식으로 써도 괜찮아요. 이 rx를 결론은 뭘로 나누겠다는 뜻이냐면 x-로 나누겠다는 뜻이거든. 맞니? 해담 이해되니? 정신 차려? 뭔가 멍하고 있어 지금? 그럼 여기는 조심해야 돼. 이건 가로친 게 아니고 그냥 x예요. 이렇게. 그러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r이고 얘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니까 이걸 나누게 되면 네, 몫은 r이 되겠죠. 그 분배합니다. 그럼 rx가 되고 뒤에 마이너스 r이 붙어요. 위에서 r을 빼게 되면 r이 남죠.
자, 그 얘기는 묻기 전에 잠깐 중간까지 거쳐갈게요. 이 x 곱하기 x-1 곱하기 qx 한 다음에 여기는 이 여기는 rx는 x-1로 나누면 몫이 r이 되고 나머지가 r이 남는다. 이렇게 쓸 수 있겠나요? 이 rx를 x-로 나누면 몫이 r이 되고 나머지가 r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쓸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rx 자리 대신에 얘를 다시 집어넣을 생각이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플러스 x-1 rx 플러스 r 까지 썼죠. 이렇게 이 물결친 부분이 서로 같은 겁니다. 그 뒤에 플러스 5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대한 식을 x-로 묶을 수 있는 건 묶고 묶이지 않는 건 나머지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x-로 묶이고 얘도 x-로 묶여요. 그럼 x-를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그 안에 여기는 x, qx가 들어가고 얘는 x-1 빠져나가면 네, 요게 남죠? 여기 r을 써야 되는데 rx를 썼네요. 네. x-에 r을 곱한 거죠? rx는 x-에 r을 곱하고 r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 이렇게 집어넣고 x- 빼내게 되면 이게 플러스 r이 붙고 그 다음 여기는 어차피 x에 대한 관계식이 없는 식이니까 묶이지 않는 거죠. 그럼 뒤로 빠져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이 자리가 네모입니다. x-에 곱해져 있는 얘가 네모가 되고 여기 더해져 있는 얘가 네, 세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꼴. 이런 꼴이죠. 따라서 몫을 구하시오. 그러면 x, qx 더하기 r이 되고 나머지를 구하라면 r 플러스 5 이렇게 써져요. 그래서 이 답을 고르시면 네, 4번이 정답이다 가 돼요.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자연수가 n-2의 제곱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이것도 식을 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이거의 배수가 돼야 된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식은 이런 느낌이죠. n세제곱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2가 n-2의 제곱에 뭐가 곱해져 있는 꼴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야 배수가 될 거 아닙니까? 얘가 이거에 배수가 된다는 뜻은 여기에다 뭘 곱해서 2가 된다라는 느낌이겠죠. 됐니? 그럼 좌변은 인수분해서 이런 꼴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네. 어쨌든.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 됩니다.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니고 조립제법이 됩니다. n에 뭘 집어넣으면 되겠죠? n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1? n에 1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n에 1 집어넣습니다. 그럼 조립제법이 1, 마이너스 2, 3,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1 가지고 조립제법. 그럼 내려오면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끝에 0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럼 자, 이 식이, 저 3차식은 n-1과 그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됐어요? 여기가 n-2의 제곱 곱하기 어떤 식 이렇게 돼요. 근데 좀 식이 좀 잘 안 맞잖아요? 보신 바와 같이. 모양상 원래 이렇게 해서 식이 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우변은 n-의 제곱인데 좌변은 n-가 안 나와요. 지금 문제가. 그래서 좀 머리가 아프죠. 이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본다면 좌변을 조립제법에서 식을 쓰고 우변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변이 n-의 제곱이 되어야 되고 배수가 되려면 n-의 제곱을 나누어 떨어져야 되고 그들의 곱편이 됐어야 되는데 좌변식이 n-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다시 또 이어져야 돼요. 주어져 있는 관계식 n세제곱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2를 2로 나눠보는 겁니다.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4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n이 붙겠죠? 이렇게 분배합니다. n세제곱 마이너스 4n의 제곱 플러스 4n 위에서 아래를 빼요. 그럼 여기는 2n 제곱이 붙고 마이너스 n이 붙죠? 마이너스 2가 붙어요. 뺐으니까. 그럼 이제 2차를 다시 2차로 나눌 수 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2가 붙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2를 붙여요. 그러면 2n 제곱 마이너스 8n 분배하면 플러스 8. 자, 위에 자리를 뺍니다. 그럼 이게 7n이 되고 빼게 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붙죠. 자, 이 식을 정리해볼까요, 그러면? 저 3차 식을, 이거 좀 다시 그려서 바로 여기서 이었을게요. 요 3차 식을 뭐로 나누면? n-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n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는 7n-10 이렇게 된다는 뜻인데, 자, 이제 다시 정리합시다. 이 식이 얘거든요. 근데 이 식이 여기 있는 n-2의 제곱의 배수랍니다. 그럼 배수면 이 식 자체가 n-2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야 되겠죠? 나누어 떨어진다 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식 자체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됐는데, 이 식 중에 여기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은 n-2의 제곱의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식인 7n-10이 n-2의 제곱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요 식이 n-2의 제곱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전체 식이 n-의 제곱의 배수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 n-의 제곱 있잖아요. 얘랑 뭐가 곱해졌다는 뜻은 이 식 자체는 n-의 제곱의 배수로 성립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만 n-의 제곱의 배수가 성립하면 전체 식은 n-의 제곱의 배수가 성립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약간 노가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건 숫자를 3 이상의 자연수 갖다 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쭉 값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n 값을 주고 여기가 7n-10이고 여기를 n-2의 제곱으로 봅시다. 3 이상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3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어요. 그럼 이 3집은 얼마죠? 3, 7, 21에 10 빼면 11이 되겠죠? 그 4, 5, 6, 7, 8. 약간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계산할 거 없어요. 어차피 이게 7이 다 배수거든. 숫자가 7만큼 커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7 더하면 18, 7 더하면 25, 7 더하면 32, 7 더하면 39, 7 더하면 46, 7 더하면 53, 7 더하면 60.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7 더하면 67, 7 더하면 84. 뭐 이렇게 갑시다. 필요하면 더 하고 일단 여기까지. 여기는 이 숫자를 뺀 다음에 제곱시키는 거예요. 그럼 3에서 2 빼면 1, 1을 제곱하면 1. 그럼 여기는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가겠죠? 그럼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 9의 제곱, 여기다 10의 제곱, 100. 자,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잘 들어. 지금 여러분이 정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7n-10이 위에 있는 숫자가 n-2의 제곱, 밑에 있는 숫자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겁니다, 지금. 밑에 있는 숫자의 배수가 위에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이 숫자가 밑에 있는 배수와 약수가 성립하려면 약수는 기본적으로 그 배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지? 이런 거잖아요. 6의 약수를 구하라면 1, 2, 3, 6. 그럼 이 숫자의 정체는 6의 약수이고 그 숫자의 크기를 본다면 6 이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배수가 숫자가 더 크고 약수가 기본적으로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은 밑에 있는 게 약수고 위에 있는 게 배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약수가 지금 10보다 커지게 되면 약수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럼 남은 거는 여기서 3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아래에 있는 숫자의 배수가 위에 있는 숫자인 걸 찾아야 돼요. 1의 배수 11 맞죠? 그렇죠? 1은 모든 수의 약수니까. 그럼 1의 배수는 11이다. 맞겠죠? 그 다음에 4의 배수 18. 이건 안 맞네요. 9의 배수 중에 25. 안 맞죠? 16의 배수 중에 32. 맞습니다. 2 곱하면 되니까요. 25 배수 39가 없죠. 36 배수 중에 46도 없어요. 49 배수 53이 없죠. 그럼 되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값은 모든 n값은 3과 6인데 그들이 합을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9가 되더라. 이거를 다 분배하면 결국은 얘가 된다는 뜻이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차수가 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인수분해 불편하고 이거를 분배해서 이렇게 꼴로 가야 되겠죠. 근데 모양상 보면 이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앞쪽에 2의 제곱 플러스 1이 있고 2의 제곱 플러스 1이 있고 여기다가 뭘 곱하면 이제 이게 붙을 거라는 뜻이지. 얘랑 연관되는 게 붙을 거고 이건 중학교 우리가 연습 문제 풀 때나 시험 대비 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좀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이런 거 우리가 접해본 적 있어요. 고등학교 때에서만 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뭘 붙이면 좋으냐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을 강제로 붙이는 게 좋다는 뜻이야. 곱을. 근데 이제 문제가 좌변과 우변이 지금은 흰색 길이 같은 상태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내가 좌변에다가 얘를 좀 곱해놓은 거예요. 강제로 곱해놓은 겁니다. 이 빨간색 2의 제곱 마이너스 1을 강제로 곱해놓은 거예요. 그럼 등식이 성립하려면 왼쪽도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붙어야죠. 그래야 서로 성립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왜 붙인 겁니까? 왜 붙였을까요? 얘랑 계산할 때 이 개념이 성립하거든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합차죠. 계산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온다. 그게 개념이에요. 앞에는 2의 제곱을 A로, 뒤에는 1을 B로. 그럼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니까 앞에 거의 제곱. 2의 제곱의 제곱이면 2의 4제곱이죠. 빼기 뒤 거 1의 제곱. 1 이렇게 되고. 그럼 얘랑 붙이면 또 다시 2의 4제곱의 제곱인 2의 8제곱 마이너스 1. 다시 이렇게 붙이면 2의 16제곱 마이너스 1. 다시 이렇게 붙이면 2의 32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붙이게 되면 2의 32제곱이 제곱이 되니까 2의 6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얘랑 같다는 뜻이요. 얘네들이 같다. 근데 얘랑 약분되지 않나요? 곱한 빨간색이 결국은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면 3이거든. 3 약분되고 없어지고 이게 남죠. 결국은 얘가 2의 n제곱 마이너스가 같다. 따라서 n값은 64가 된다. 네, 이렇게 다항식을 전개해서 모든 개수의 합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 몇 차식이 나올까요? 이거 전개하면 몇 차식이 나오죠? 최고차이 몇 차예요? 근데 16차죠. 여기서 x의 16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16차부터 상수항까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차수부터 만약 배열한다면 그 가장 작은 차수를 A0라고 합시다. 이게 상수항이에요. x가 없는 것. 플러스 x가 있는 1창. 그 개수를 A1이라고 합시다. x가 있는 2창. x제곱. 그 개수를 A2로 할게요. x가 있는 3창. 그 개수를 A3라고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A16, X16제곱 이렇게 써지겠지.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전개식에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만 구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A0부터 A1, A2 개수와 상수를 포함한 모든 개수 안에는 상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법칙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모든 개수의 합이라는 뜻은 상수항도 포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상수항을 포함하시지 않으면 이제 문항에 보면 상수항을 제외한 개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으면 상수 포함이에요. 그래서 A16까지 이 거의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좌변과 우변은 정확히 일치하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에서 이 개수만 싹 뽑아다 더할 수 있는 방식은 x에다 뭐 대입하시면 돼요? 좌변, 우변 x에다 뭘 대입하면 이건 딱 남을까? 이 생각 1, 그렇지. 1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하면 여기 1 집어넣으면 곱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사라지고 1 집어넣으면 곱하기 1의 제곱 사라져서 이렇게 남아요. 그럼 이 값은 좌변에다 1 대입한 것 같다는 뜻이잖아. 그럼 여기다 1 대입해 보시면 1 더하기 2 더하기 이거 얼마인가요? 3의 제곱. 얘는 얼마죠? 4의 세제곱. 얘는 5의 4제곱. 이걸 계산해서 더하시면 이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마무리 계산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죠? 저 정도 계산은. 5번 문제, 뭐 3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3번, 5번이 조금 애매한 나머지는 다 쉬운 것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공식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4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4번은 x 4제곱이 x제곱의 제곱이에요. y 4제곱도 y제곱의 제곱이겠죠.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 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b.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2ab 하거나 이렇게 곱셈공식 변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제곱 밑에는 얘 자체 x제곱을 a로 보시고 여기는 y제곱을 b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차보다는 합이 나와 있으니까 합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얘는 제곱 밑에 있는 x제곱과 제곱 밑에 있는 y제곱을 ab로 보시면 그 둘을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 앞뒤의 곱이에요. x제곱 y제곱. 다시 이 안을 곱셈공식 변형. x 플러스 y에 2번을 구했으면 안 해도 됩니다. 2번을 구했으면 이거는 2번 갖다 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2번을 구하는 과정에 이게 필요하겠죠.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xy. 거기에 제곱 이렇게 붙죠. 이걸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xy의 전체 제곱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숫자만 갖다 끼시면 네,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밑에 있는 오차는 자주 안 나오지만 가끔 나오면 굉장히 이제 학생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오차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의 가장 높은 차수는 4차입니다, 사실. 곱셈 공식 10번 공식에서 이렇게 맨 끝에 보면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 뭐 이런 공식 있잖아요. 근데 오차는 배운 적이 없어요. 얘도 곱셈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가 아는 차수. x제곱과 y제곱.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 x세제곱 y세제곱을 곱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x5제곱이 나와요. 얘가 나와요. 그렇죠? 또 이렇게 분배하면서 y5제곱이 나옵니다. y제곱에 y세제곱 곱하면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가 덧셈 돼서 y의 5제곱이 되죠. 근데 문제는 얘가 만들어지긴 해. 근데 필요하지 않은 항이 나타난다는 게 문제죠. 그게 누구냐면 이렇게 x제곱을 뒤에는 y세제곱을 곱해서 만들어진 x제곱 y세제곱은 없는 항이니까 빼내셔야 됩니다. 여기도 y제곱을 뒤에는 y세제곱을 곱하면 y5제곱이 나오겠지만 앞에 있는 x세제곱 곱하면 네, 없는 항이거든요. 그 항을 빼내셔야 돼요. x세제곱 y제곱. 결론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x5제곱 y5제곱은 여기에다가 이걸 뺀 식과 같아진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럼 여기 이것과 이것은 얘는 지금 조건이 나와 있고 이거는 아까 2번에서 구한 식에 이제 숫자를 갖다 끼시면 되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얘는? 이 부분은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서 x제곱 y제곱을 같이 빼요. 공통인수를 가졌으니까. 그럼 남은 건 여기는 뭐가 남냐면 뒤쪽 건 먼저 남는 게 x가 남고 여기는 y가 하나 남죠. x 플러스 y 이렇게 남아요. 그럼 여기는 x제곱 y제곱 똑같죠? 이거를 x, y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다 쓸 수 있는 숫자나 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조식 잘 받으세요. 자, 주어내는 관계식 굉장히 많죠, 관계가? n의 값이 ax 플러스 by, n의 값이 bx 플러스 ay일 때 이거를 구하랍니다. 네. 근데 이거를 구하려면 우리가 곱셈공식이잖아요. m 플러스 n의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3 내려오고 앞뒤항 곱해주고 앞에 있는 가로 한번 다시 써주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결국 합곱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m과 n의 합과 곱을. 그래서 합과 곱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합, 두 번째 곱.
이렇게 구해봅시다. 첫 번째 합부터 m 플러스 n. 뭐 얘랑 얘랑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동량 a 플러스 bx, 동량 a 플러스 by. 다시 인수분해. 적당히 인수분해 되죠? a 플러스 b로 묶으면 x 플러스 y. 위에 다 나와 있네요. 숫자 대입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mn의 값, m과 n의 곱. 그럼 이렇게 분배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분배하면 abx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a제곱 y, a제곱 xy.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b제곱 xy.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aby제곱. 짝이 누가 봐도 이렇게 져지지 않나요? 여기는 ab, 여기는 ab가 서로 공통인수잖아요. 그럼 ab를 묶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다음 얘네 둘이 이렇게 짝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xy를 묶어내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나머지 얘랑 얘랑은 이제 곱셈공식 변형 쓰셔서 위에 있는 거를 갖다 끼시면 될 것 같아요. 합곱이 다 나와 있으니까 밑에 거는 적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곱셈공식 변형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 값은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이 값도 숫자 집어넣어 계산한 값을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해봅시다. 구하라는 거는 반지름 길이가 8인 이런 4분원이에, 여기가 8이고 얘가 이제 8이라는 얘기죠. 그럼 4분원이에 이 내부에 이게 직사각형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요 길이 AC 이 길이, 그 다음에 CE 이 길이, 그 다음에 EB 이 길이, 이 길이들의 합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길이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눈치를 채야 돼요. 보시면 약간 눈치가 좀 빨라야 돼. 항상 사람이 공부를 할 때든 인생을 살 때든 눈치가 빠르면 그 사람은 잘 살아요. 그 돌아가는 상황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머리도 잘합니다. 그 사람은. 이게 뭐가 눈치가 빨라야 되냐면 왜 이 노란색 선들인지 잘 봐야 돼요. 왜 하필 노란색 선들이지? 이걸 잘 봐야 돼요. 왜 굳이 여길까? 이 많은 선들 중에 왜 굳이 여길까? 근데 그리고 보니까 요 길이, 내가 구하는 여기 있는 선분 C의 길이는 여기는 반지름 8이죠. 그 중에 여기는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뺀 나머지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이 반지름 8에서 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를 뺀 나머지 길이에요. 그리고 보면 문제 보면 이 내부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와 있잖아요. 아, 가로 세로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눈치껏. 그럼 가로를 일단 x라고 두고 세로를 y라고 둬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선분 C의 길이들, 이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니까 합을 구하면 8-x에다가 더하기 선분 C 잠깐 놔두고 여기는 선분 EB 요 길이죠? 8-y 를 구하는 뜻이에요. 그럼 남은 건 선분 C인데 C는 얼마죠? 이건 쉬워요. 응? 왜 루트를 씌워야 되겠지? 피타고라스니까. 근데 그걸 여기다 쓰기는 좀 그래요. 더 쉬운 답이 있어요. 선분 C의 길이는 얼마다? 아주 쉬워요. 그 책에 나와 있어. 선분 C의 길이는 책에 숫자가 나와 있어요. 8. 이거 왜 8일까? 반지름이 8이잖아? 근데 이거는 반지름이 아닌데?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죠. 그럼 직사각형은 대각선 개서로 갔잖아요. 이 OD가 반지름이 돼. 이 반지름 OD와 선분 C는 같은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8 이렇게 돼요. 그럼 계산해보니 3, 8, 24에 마이너스를 빼내면 x 플러스 y. 지금 이들이 합을 구하려면 그건 x 플러스 y 값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x 플러스 y가 안타깝게도 안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조건에 맞춰 풀어야죠. 이제 남은 거는 x, y가 얼마? 18. 근데 아까 말했던 이 대각선 길이가 피타고라 정리에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면 여기는 대각선 길이 8의 제곱 64. 그렇지 않나요? 이게 x고 이게 y고 이게 8이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의 제곱이 64 하는 것 같다. 얘네 둘을 가지고 얘를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않나요? 24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이제 이걸 가지고 구하는 거죠. 어떻게?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은 분배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2xy가 나와. 이 부호 조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또 곱셈곱이 변형인 줄 알고 마이너스 붙이는데 얘를 분배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이제 숫자를 갖다 끼시는 거예요. 64 플러스 32 36 이렇게 둘을 더하면 100 제곱해서 100이 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이건 도형의 길이라 음수가 나올 수는 없죠. 양수 10 갖다 끼시면 네, 되겠네요. 네, 분명 우리가 책에 있었던 연습 문제입니다. 공부했는데도 지금 감이 굉장히 먼 거는 그때 당시만 공부하고 또 시간 되어서 또 까먹거나 복습을 안 한 결과니까 복습을 좀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19. 그렇죠. 이거는 너무 유명한 문제지 않나요? 우리가 이 다항식 단원할 때마다 했었어요. 이거는 사실 다항식 할 때마다 이런 직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를 가로를 A 세로를 B 높이를 C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이 조건 3개 따라 붙죠. 모서리 길이의 합 A가 4개, B가 4개, C가 4개 모서리죠. 그럼 4, A 더하기 B 더하기 C. 건널비의 합. 건널비는 앞뚜껑, 윗뚜껑, 넓이 AB, 아랫뚜껑, 넓이 AB. AB가 2개. 오른쪽 뚜껑, BC, 왼쪽 뚜껑, BC. BC가 2개. 앞쪽 뚜껑, CA, 뒤쪽 뚜껑, CA, CA가 2개. 그래서 EAB, EBC, ECA 이렇게 붙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뭐였냐면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필요했었어요. 대각선의 길이. 자, 봐. 이 길이 얼마예요? 이 길이를 피타로 정리하면? 이거 실제 직각삼각형이잖아. 이거 수직. 그럼 이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죠. 그 다음 대각선 길이를 구하려면 이 길이가 대각선이에요. 직면의 대각선. 그럼 필요한 선분은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 얘랑 얘가 필요하죠. 이게 수직이니까. 그럼 이 대각선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L은 루트를 씌운 상태에서 이거 제곱한 값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 제곱한 값 C제곱을 더한 거니까 네,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 이거 외우려고 했다.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공식은 가로 길이의 제곱 더하기 세로 길이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에 이렇게 루트 씌운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가로가 A, 세로가 B, 높이가 C니까 거기를 각각 제곱해서 더하셔서 루트 씌운 거니까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제 갖다 끼시면 돼요. 이게 14라는 얘기잖아. 대각선의 길이. 이게 14. 모든 모서리 길이 합 88. 건널비니까 당연히 이걸 구하라는 얘기네요. 정리 마무리 해봅시다.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로 나누면 22가 나오며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야 되니까 196이 되죠.
그러면 얘랑 여기까지 같이 나오는 식이 뭐냐면 이거였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가 되잖아요. 숫자 갖다 띄웁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 22의 제곱 얼마요? 22의 제곱 220에 21을 더한 거 아닙니까? 242 아닌가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제곱한 거니까 22 네? 484 똑똑하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그걸 제곱한 거 196 플러스 2ab 2bc 2ca 이거를 구하는 문제가 결론은 484에서 196을 빼시면 네, 건널비의 총합이 나오겠죠.